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정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승훈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독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오늘은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 초기의 영상에서 선생님은 늘 책을 좋아하시고 그리고 책 읽기에서 큰 어려움이 없이 살아오셨다고 했는데 글쓰기에서도 그러셨는지 저 좀 궁금합니다. 글쓰기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네. 일단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정규적 수업 시간에 글쓰기를 배운 적이 없는 그런 세대였어요. 글쓰기는 중학교 1학년 때 독후감 쓰기를 밤마다 한 명씩 내야 돼서 담임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우리 담임선생님이 시켜서 그때 낸 게 최초의 글쓰기, 6년 전체 글쓰기 한 번이었고요. 제 친구들도 다들 똑같았습니다. 네. 글쓰기를 안 배우는 시대였어요. 작문이라는 과목은 고등학교에 있었어요, 국어에. 그러나 가르치지 않는 시대였고요. 그러니까 대학은 국어교육과로 가니까 글은 엄청나게 계속 다 써야 되는데 그때 엄청나게 다 어려움을 겪었고 고생을 많이 했죠. 그리고 대학에 가니까 선생님들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과정이나 안내 그런 걸 안 해주는 문화였어요. 그냥 과제를 딱 제시해요. 이렇게 써라. 네. 그리고 어떻게 써야 될지는 각자 알아서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보면서 알아서 살아나가야 되는 그런 체제였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교사가 돼서도 똑같이 그 모습을 재현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글을 써라, 서평을 써라, 또는 겪은 일을 써라, 또는 보고서를 써라 하지만 방법은 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방법을 학생들에게 과정 안내를 안 하고 있다는 거를 전혀 제가 인지하고 있지를 못했어요. 그럼 언제부터 그걸 인지하기 시작하셨어요? 학생들이 대대적으로 실패할 때부터요. 네. 그 실패할 때부터가 아니었고 실패가 1년 정도 지속된 다음에 알았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글을 못 썼는데 밤마다 대여섯 명씩 글을 잘 썼어요. 네. 그 아이들이 1년 지나니까 저한테 칭찬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인사를 하러 온 거죠. 그리고 제가 너는 글을 참 잘 쓴다 인사를 했는데 걔가 그래도 아직 서평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근데 걔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됐거든요. 저는 대다수 아이들이 글을 못 쓰는데 걔가 글 잘 쓰는 걸 보면서 마음의 걔를 버팀목 삼아서 그래도 네. 얘가 잘하니까 의미가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첫 해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른다고 얘기하니까 그 말이 겨울방학 내내 제 머리에 울렸어요. 그래서 제가 겸손한 애여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가르쳤는지 제가 가르칠 때 학생들 어떻게 반응했는지 계속 머릿속에 기억을 돌렸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알았어요. 아, 내가 과정을 안내하지 않았고 결과를 제시했구나. 목표 지점을 제시했구나. 학생들은 계속 예를 들면 독후감을 쓰는데 학생들이 대부분 줄거리를 썼어요. 80%. 네. 감상은 읽고 났더니 감동 깊었다 한 줄이었어요. 제가 계속 아이들한테 지적했어요. 왜 감상을 쓰는 글인데 너는 줄거리를 80% 이상 쓰느냐. 문제다.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감상을 쓰려고 그러는데 감상이 안 나와요.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세요. 네.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부끄러운데 책을 딱 집어들어서 책장을 처음 펴서 책장을 쫙 읽다가 덮을 때까지 한 생각, 너에게 들어온 느낌, 그걸 그대로 글로 옮기면 된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말을 못하고 눈을 껌뻑껌뻑 뜨고 있었어요. 못 알아듣겠다는 얘기였죠. 제가 다시 친절하게 책을 집어든 다음에 책장을 처음 펴서 쫙 넘겨서 끝에 덮을 때까지 한 생각, 너에게 들어온 느낌을 다시 그대로 쓰면 된다. 아이들이 조용해졌어요. 못 알아듣고 있구나. 다시 한번 제가 또 책을 집어들어서 똑같이 설명을 했어요. 네. 아이들이 쥐죽은 듯이 조용하고 침묵은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얘기해서 칠판을 세게 때리면서 네. 왜 못 알아듣는 거야? 라고 화를 냈어요. 그러자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알아듣겠다고 했어요. 근데 듣는 것만으로 너무 압박감이 느껴져요, 지금. 그렇죠. 네. 제가 얘기를 하려니까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데 이게 제 교사 생활의 첫 번째 글쓰기를 가르쳤던 제 모습이었고 이러면서 과정을 안내하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 모습을 1년 지나서 겨울방학 때 그 학생의 한마디 그래도 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곱씹으면서 뒤늦게 알고 그때가 저의 스스로 어떤 깨우침이 있었던 것이죠. 네.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돌아보니까 제가 그렇게 배웠더라고요. 제가 배운 그대로 하고 있었던 것이죠. 네.
송정 선생님의 실패담을 들으니까 조금 위로도 되면서 선생님들 재밌으시죠? 네, 저 너무 지금부터 흥미진진해집니다. 지금은 그럼 선생님 안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작문 방법과 어떤 수업 설계가 있으실 텐데요. 그러면 그 뼈아픈 후회와 성찰과 깨달음 이후에 첫 단계가 저는 궁금해요. 그 다음에 어떤 발걸음으로 나아가셨나요? 그 당시에 요즘도 비슷한데 그 당시에도 과정 안내라는 게 있긴 있어요. 서론 쓰는 방법 7가지, 본론 쓰는 방법 8가지, 결론 쓰는 방법 12가지. 이렇게 성공한 글에서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 조직의 요소를 추출해서 이 지식을 학생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글은 3단 구성, 4단 구성 또는 각 분야에 쓰는 방법을 지식을 알려주면 학생이 이 지식을 활용해서 이 구성에 대한 지식을 활용해서 글을 쓰면 될 것이다 라는 교육적 가정인데요. 이렇게 저도 당연히 배운 대로 가르쳤죠. 그랬더니 똑똑한 학생만 글을 이걸 활용해서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안 되나 하고 애들을 가만히 관찰했더니 다수의 아이들은 이 글의 구조나 구성이나 내용 조직에 대한 지식을 배우면 이 지식이 눌려서 글을 못 쓰더라고요. 네. 이게 그러니까 글쓰기는 어려운 거니까 읽기보다. 그래서 실행을 가르칠 때 과정에 대한 지식이나 말이 많으면 이 개념에 눌리는구나라는 걸 그 다음에 알았어요. 네. 그리고 이런저런 방법을 쓰다가 제가 되게 쉽게 이 내용 조직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방법을 알아냈는데요. 그거는 제가 서평을 쓰려고 그러면 성공한 서평은 한 20편 정도 들고 가서 그걸 5개씩 복사해서 100편을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네. 그 중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걸 한 편을 골라서 그 글이 어떻게 내용 조직이 되어 있는지 구조 분석을 하고 그 글을 흉내내서 쓰게 하면 그게 되더라고요. 기행문을 쓰려면 기행문을 한 20편, 네. 5개씩 복사해서 100편을 들고 가서 보여주고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그 글의 내용을 구조를 분석해서 그걸 흉내내서 쓰면은 그렇게 해야지만 내용 조직법이 학습이 되고 그걸 활용해서 글쓰기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예문의 중요함. 예문을 여러 편 제시해서 학생이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그거를 따라서 구조 분석을 해야지만 그게 지식으로 쓰일 수 있구나. 이게 저의 깨우침이고 지금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꽤 효과가 괜찮습니다. 네. 선생님이 그 뼈아픈 실패를 겪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발걸음으로 예시글의 중요성. 네. 그리고 그 예시글을 보면은 내용 조직 방법이 저절로 학습된다. 그리고 지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개념에 눌리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잘하죠? 놀랍습니다. 저 내용 조직 잘했나요? 선생님 엄청 감동적으로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그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선생님께서 또 생생한 실패담까지 이야기를 해주셔서 훨씬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 보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구체적인 이야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예문 중요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